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5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신은 8번째 경금 다음 8번째 천간이 되면서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금과 마찬가지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경금이 되겠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특징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된다.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양을 설명할 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남자와 여자와 같다.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죠. 사람. 그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테란과 저그족과 그 다음에 프로토스 종족이 있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또 종족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시 둘로 구분하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모든 만물은 음과 양,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은 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 대조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서로 상대적이고 대조적이라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의존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좌해주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보좌해주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남자는 여자 없이 여성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여성 또한 남성 없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고 성질이 서로 상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금인 경금이 강하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약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이러한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금을 비유할 때는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것에 아니면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것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경금이 거칠거칠하다고 하면 말했던 것처럼 신금은 부드러우면서 경금이 약간은 색깔이 희끄무리하다라고 하면 신금은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그런 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할 때 보석 같은 것, 주옥 같은 것, 아니면 도자기 같은 것 이런 걸로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철이다라고 하면 원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 아무런 사람이 인위적인 어떤 조작을 가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 사람으로 치면 자연미인이죠. 자연미인은 경금 같은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러니까 성형미인은 신금 같은 거죠. 약간의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 들어간 그런 개념. 그래서 경금의 야생마라고 하면 신금은 준마죠. 잘 조련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이라고 하면 신금은 그 원철을 갖다가 잘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원철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 경금으로서의 용도, 즉 원철을 갖다가 불로 달구어서 불순물은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순수한 철을 뽑아서 여러 가지 기물,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죠. 그때 필요로 하는 화는 정화인 것이고 간목으로서 정화의 불꽃을 뜨겁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게 되지만 신금을 이미 불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산에서 금광석을 딱 해냈는데 그 금광석은 원철 같은 개념이죠. 경금 같은 개념인데 그걸 갖다가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하고 순수한 24K 골드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그 골드를 가지고 다시 반지를 만들었고요. 귀걸이를 만들었고요.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 보석 주옥인 것이죠. 그럼 다시 이 신금은 화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만들어놓은 보석, 만들어놓은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 그래서 도세해야 된다. 도세주옥해야 된다. 내지는 세진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화를 써야지, 특히 정화를 써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금도 신금도 탁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금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녹이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금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색깔이 변하는 것이죠. 이래서 은반지 같은 거 색깔이 금방 변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진짜 비싼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결혼 예물 같은 거 관리 잘못하면 색깔 막 변하잖아요. 그때 참 마음 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신금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때는 반드시 임수로서 세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무기토 등이 많게 되면, 신금 진짜 싫어하는 게 무토 있게 되면 정인이지만 저건 땅속에 매몰될 수 있다. 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토는 오금된다. 기토 가지고 신금을 매금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신금이 먼지가 쌓여서 색깔이 변하거나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간목을 가지고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금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이라고 하는 계절과 고우라고 하는 절기, 둘 다 절기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진월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뭐가 된다? 계절이 진월에서 묘월에서 진월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묘, 진월 모두 동방으로서 계절로는 봄이 되고, 진월 같은 경우 특히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진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파를 지나서, 이파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서 여름 4월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진월은 어떤 계절? 환절기 계절이 변화하는 계절이 되겠고요. 환절기는 진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 미월이 모두 환절기가 되면서 진술충 미월은 모두 뭐가 왕하는 계절? 토왕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묘진 동방은 동쪽에 속하면서 관장하는 오행은 목이 되기 때문에 임묘진월은 목이 왕한 걸로 보지만은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진술충 미 토들은 물론 이제 진은 임묘진이 끼어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다? 진은 뭐가 왕하다? 토가 왕한 계절인데, 오늘 또 강조하지만 진월은 자 신자 진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 진유합 금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진술충 미 토, 이걸 갖다 유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유치하게 되면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월은 이렇게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물이 많아진다. 목국을 형성하게 되면 나무가 많아지는 것. 진유합금이 되면 금이 왕해지고요. 유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는 또 월이 또 진월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진월에 신금이 태어난 오늘 명식,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하면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금일간, 경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은 약하면 비견겁제를 보는 것을 솔직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금이든 경금이든 토를 보게 되면 최하 오금이다. 오금, 금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신금, 경금 일간의 특성상 약하면 토를 보는 것보단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데 비견겁제가 없다. 그러면 인성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 좋은 점은 뭐냐면, 진토의 좋은 점은 진토는 뭐다? 습토라고 하는 것.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고요. 건토는 금을 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토라든가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고요. 축토라든가 지금의 진토 정도 돼야지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원령 스스로 습토인 정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원령을 듣겠다고 이것이 신왕하냐? 신앙사주는 아닌 것이고요. 약하지 않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간이 아닌 음간인 신금은 그냥 약하지 않으면 돼요. 반지가 뭐 1톤씩 되면 어떻게 그 반지 끼고 다니겠습니까? 귀걸이가 막 2kg, 3kg 씩 되는 귀걸이 있다 하면 귀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신금은 음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정도, 자기가 존립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너무 음간은 왕세에 치중할 필요는 없고요. 음간 같은 경우는 그 음간을 잘 조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신하고 조후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신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음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물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을 써야 되겠지만은 원령의 진토 하나 정도만 있을 때는 굳이 뭐 간목까지 꺼내 쓰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반드시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뭘 필요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신금의 원령 자체에 토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을 임수로서 도세죽 해서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진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진월은 수왕절은 아니지만 수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약간은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 한 점 정도 이렇게 얻게 되면 이 병화는 조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신금일간일 때 병화를 쓸 때는 병화가 이렇게 월간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 병화가 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병신합, 즉 합해서 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주가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신금이 병화를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있죠. 일간이 신금일 때 병화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연간에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뭐로 사화로 있으면 되겠죠. 지지로 천간으로 병화가 있거나 지지로 사화 정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투출된 병화가 힘은 더 있겠지만은 만약에 합을 해서 사주가 혼탁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지지로 사화 정도 있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더욱 좋다.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없다라고 하면 병화가 이렇게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이 병하고 탐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였던 것이고요. 만약에 진월에 신금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반드시 이 무토는 정인이지만 병이 된다. 정인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정인도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면은 그거는 필요한 나한테 용신 희신으로서의 작용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토다 매금이 되면 나한테 꺼리는 기신이 되죠. 이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저 무토를 제거시켜야 되죠. 이거는 용신하고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신금은 진신으로 용신을 쓰는 것은 임수를 용신을 쓰는 것이고요. 이때 간목을 부득이하게 용신을 쓰는 것은 진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신을 쓴다. 가짜 용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무토가 병이 되기 때문에 병을 제거하는 약으로 쓴다. 약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지 이 간목 자체가 신금을 돋보이게 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간목의 토를 제거하고요. 임수가 이제 있게 되면은 그 임수로서는 신금을 갖다가 도세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는데, 일단 일간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 원령이 토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신금은 도세해야 된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진월의 토왕절에 무기토가 잠난해지면 신금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는데, 그때는 진신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신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 임수는 별도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짜임 구성을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음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관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신금 입장에서 진토는 뭐가 되죠? 생아자, 나를 생하는 생아자. 생아자는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과 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것은 뭐다?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뭐가 된다? 그렇죠. 이건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거는 어떻다? 정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명리서에는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게 된 무왕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왕자상이라고 하는 뜻은 어머니도 왕하고 일간 신금도 왕하다고 해서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무왕자세가 되겠고요. 더 심한 것은 토가 더 많아지게 되면 다 매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항상 간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격을 나눌 때는 원령에 있는 지장간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령에 있는 지장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가 본기가 되죠. 그래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용시를 잡으니까 요거는 정인격에 정인이 아니죠. 여긴 격자를 붙여야 합니다. 정인격에 무왕자생이 아니라 요때 무토 투출하게 되면 천간에 이렇게 되겠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무왕자세가 돼서 토다 매금이 된다. 이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국세를 잡죠. 신금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대음의 금생수, 내가 생하는 관계가 되니까 이거는 식신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만약에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음대음의 관계,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관계, 아극자죠. 아극자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이 태어났을 때 무엇이 투출되느냐에 따라서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편재격,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인격, 그 다음에 모두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격을 잡는 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격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인격은 성격이 어떻고 직업은 대체적으로 뭘 갖고 이렇게 격마다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격국은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십정격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십정격 정도만 알게 된다 하더라도 사주의 격 80%는 커버할 수 있고요. 기타 제격 여러 가지 합합격, 종격, 전원격 등등은 알아두셔도 되고요. 몰라두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합합격, 종격, 전원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타 제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수십 가지가 되는데 다 깡그리 무시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고 임수를 기본적으로 대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방합은 아니라도 준방합을 형성하게 되고 재성이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진월은 신자진, 수국, 임묘진, 방합 형성될 수 있는데 이거는 묘는 없다 하더라도 방합이 형성되는 걸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인하고 진 사이에 이제 묘가 협례한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봐도 사주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간의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재성이 더 왕해져 있는 그런 상태고, 인성을 갖다가 재성이 오히려 너무 많이 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죠. 이거를 재극인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제 인성 일간 자체가 진월에 태어나서 그래도 원령의 생을 받아서 좋았는데 이건 뭐야, 재성이 너무 많아서 재극인, 이거는 오히려 탐재 용재파인이 아니라 탐재 파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이 조금은 흠이 될 수 있다. 근데 일지에서 다시 축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봐서 신축일주죠. 얘는 좀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축에 지는 토생금밖에 안 되지만 축은 신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신금은 그닥 일간이 약한 것에 대해서 크게 뭐라 그럴까, 물론 그런 핸디캡 같은 걸 가질 필요는 없고요. 역시나
더 좋은 것은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로서 토가 생길 때 약간의 탁해지는 것을 요걸 임수로서 요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이제 진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수의 고지, 그 다음에 임수는 방압의 끝자리인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많게 되면 수를 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이 좀 있어서 저 수를 생하고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임중병화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화도 한 점 정도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생시 두 글자 가지고 수도 생하고 화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 생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생시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무자시죠. 무자시. 무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진축에 이제 신금 자체가 뿌리를 뒀죠. 뭐 물론 임수도 뿌리를 뒀지만, 무자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 축을 끌어당겨서 지지로 육합이죠. 자축 합토가 되고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진월의 무토가 굉장히 세력이 왕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토 하나만 있었을 때는 신금이 이제 생을 받아서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왕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0%보다 신금을 매금할 수밖에 없고요. 신금만 매금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무토이기 때문에, 이건 정인이라서 정인격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무토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다행히 월간에 간목이 있어서 이 토를 제거시켜 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 이때 용신은 간목, 병을 구하는 간목이 용신으로 보고요. 임수가 오히려 간목을 생해주는 희신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도세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가 신금을 매금하고 무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드는,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병중득이야. 병이 중한데 약을 얻어서 약으로 쓰는 것이 바로 저 간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축시 또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죠. 이거는 매금까지는 아니지만은 신경이 탁해질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도세족하기에는 토가 좀 많죠.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고요. 임수로서는 신금을 도세하고 맑고 깨끗하게 닦아주면서 간목을 얻었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요 사주의 국세가 되는 것이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재성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아까 말했던 무자 기축시 같은 경우는 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제거하거나 토를 좀 통제하는 역할로서 경금을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월에 인을 받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얘가 너무 왕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보다 임수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죠. 이건 반대로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로서 얘를 갖다가 제거시키는 거 아니라 통제시켜서 임수를 설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군비쟁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뭐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군비쟁제가 아니라 재성을 갖다가 나누어 갖는다, 분재한다. 이거 분재라고 해서 뭐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그런 분재가 아니라 재성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 너도 나도 갖는다. 이래서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어서 재성을 분재하는 사람들은 뭐다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보다는 공동 사업이라든가 동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거는 비견겁제가 나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는 지지로 토를 쫙 깔고 있지만은 임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신금을 갖다가 도세하고, 간목은 뭐냐면 토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토가 흙탕물을 만들어서 신금을 탁하게 만드는 것은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우화를 받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쏙 그렇게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임수가 좀 생을 좀 얻어야 되는데 임수가 좀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자시보다 안 좋은 것이 무술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의 일간신의 뿌리를 뒀죠. 요 신은 임수도 여기다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일간과 신금이 세력을 좀 크게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병화가 있어서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이렇게 신금하고 붙어 있게 되면 자꾸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첩신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첩신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